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파일럿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 어답션 저니 가이드 발표를 맡은 마이크로소프트 김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이후 세션이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조금 나른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 앞에서 이제 저희 고객분들의 다양한 도입 사례들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텐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준비를 하고 실제로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저희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은 AI 혁신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직원들은 실제로 직장에서 AI 툴을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WTI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보 근로자의 75%가 직장에서 AI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비율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2배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매일 처리해야 되는 업무의 양, 그 업무라는 게 이메일 아니면 미팅 아니면 채팅 다양한 그런 업무의 양은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모두 처리해야 되는 양을 거뜬히 넘어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AI를 통해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더 전략적이고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 근로자가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의 78%가 이미 각자 본인의 AI 툴을 업무에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데이터는 중소기업 에선 더 흔한, 더 높은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MZ 세대만 AI 툴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에는 그런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 AI 툴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직장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직원들이 AI 툴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싶어서일 텐데요. 하지만 그런 직원들의 소망에 비해서 조직 차원에서는 그에 맞는 가이드나 정책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업은 직원 개개인이 AI를 사용하는 속도로 AI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약 80%가 AI는 필수라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 놀랍게도 그중에 60%는 아직은 AI를 구현할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종종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 되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 마지막 항목에 있는 그래서 AI를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정량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사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면 우리 조직이 AI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 극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코파일럿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연 AI 혁신의 파트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는 코파일럿들의 다양한 장점들 때문인데요. 먼저 코파일럿은 잘 아시겠지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그리고 팀즈를 포함해서 수백만 명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에 통합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항목이죠. 코파일럿은 업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데이터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코파일럿은 여러분들의 보다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M365 데이터 외에도 자사의 ERP, CRM 또는 인사관리 툴 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에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조직의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도 놓칠 수 없는데요. 기업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걸 지원드리기 위해서 코파일럿의 다양한 확장성 기능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만약에 보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 도입할 수 없겠죠.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기업에 맞는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다 상속받아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측정의 영역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 부분을 지원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세션에서도 소개되었던 비바 대시보드, 코파일럿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AI의 채택 가속화를 돕는 뭔가 저희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등과 같은 솔루션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조금 더 채택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코파일럿 이런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럼 고객들은 그렇게 느끼느냐라는 또 의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리 어댑터들이시죠. 저희의 코파일럿을 그래도 그간 1년 동안 도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결과를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산성 향상을 느끼고 있고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뭔가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그 시간을 뭔가 조금 더 결과물의 품질에 할애해서 결과물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놓친 회의를 파악한다라든지 실제로 고객분들께서 그 그 시간 절감, 결국에 생산성 향상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전에서도 다양한 국내 사례들을 보셨죠. 그래서 지금 그간 거의 1년 동안 도입을 하고 점차 다들 이제 그 가치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외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국내 고객분들에서도 코파일럿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뭔가 우수 사례 아니면 뭔가 코파일럿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 시장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래 좋아 그럼 코파일럿을 도입을 하겠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준비가 돼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다른 사스 솔루션도 다 변화 관리가 필요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코파일럿이 그중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변화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고객분들이 어려워하실까? 아니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코파일럿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게 잘 랜딩이 되기가 조금 어려울까?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AI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AI 툴은 뭐 여느 커뮤니케이션 툴, 뭐 메일 앱처럼 모든 사람들이 뭔가 다른 형태, 뭐 꼭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사용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두 번째랑 이어지는데 각자 사용자 간의 경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AI 툴을 써보고 안 써보고도 있겠지만 AI 툴을 쓰면서도 사용자들이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도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답변에 만족을 해서 그 서비스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용자 경험에서 오는 변화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빠른 변화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가이드를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기존의 M365처럼 다른 사스 솔루션도 가이드를 아마 따로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가이드. 이제 그 이유가 저희가 가이드를 만들고 배포하게 되면 이미 그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은 다 틀린 내용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다른 저희 기존 솔루션 대비해서 더 그게 심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자기 어제 작동했던 프롬프트가 오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됐던 게 갑자기 또 내일이 안 되는 경우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코파일럿이 뭐 중간중간에 뭐 업데이트도 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조금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변화 관리하기는 조금 다른 솔루션 대비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 지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생성형 AI, 뭐 코파일럿을 비롯한 다양한 생성형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초 지식을 습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솔루션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초기 사용자들의 그 러닝 커브가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거에도 다른 좀 좋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프로피션시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러닝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산성 딜레마입니다. 사실 저도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하루에 업무를 5분 정도 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5분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도 되고, 실제로 고객분들께서도 초창기에 많이 좀 문의를 주시고 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그러면 직원들이 그 아낀 5분 동안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조금 뭐 담소 시간도 늘어나고 좀 더 노는 거 아니냐, 흔히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인식의 변화는, 사실 그렇게 줄여든 뭐 시간, 물론 웰빙에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직원들은 그 짜투리 시간을 더 중요한 업무에 투자하면서 그 과제의 산출물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셔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유로 코파일럿의 변화 관리는 조금 다른 솔루션 대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장표에 보이시는 이 3가지 요소가 코파일럿의 성공적인 도입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리더십, 그리고 뭐 인간의 변화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의 인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환경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1년간 전 세계 고객들이랑 이제 변화 관리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정말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오늘 정말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3가지 단계로 크게 변화 관리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결국엔 비즈니스 환경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결국엔 조직이 코파일럿을 왜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팀을 모집하고 또 도입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하실 텐데요. 이 도입 단계는 정말 사용자들을 온보딩 시키고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직원의 업무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꾸준한 교육과 활용 사례를 발굴을 해주셔야 되는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측정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한 이 AI 툴, 얼마나 비즈니스 결과에 임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세팅해둔 우리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고 싶은 가치에 얼마나 코파일럿이 임팩이 있었는지를 오늘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를 조금 상세하게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 부분을 스킵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솔직히 흔히들 옆 회사가 도입을 해서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많은 조직이 우리 조직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도입은 필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다른 경쟁사가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도 뭔가 도입을 해보고 싶은 그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효과를 얻고 싶은지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생산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생산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조직이 생각하는 생산성은 무엇인지도 한번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비용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각 부서마다 또는 조직마다 그 기준이 굉장히 다를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하기 이전에 이런 목표에 대한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AI 혁신을 통해서 우리 업무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사람의 판단력이 필요한 업무로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치 설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결국 어떤 걸 의미하게 되냐면요. AI 혁신은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기능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서 혹시 뭐 IT 팀 분들 계시면 아마 솔루션 도입에 앞서서 A사, B사, C사 솔루션을 두고 기능을 쫙 나열하셔서 A사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기능을 비교하시면서 아마 기존에는 조금 POC도 하시고 도입을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AI 툴, 생산형 AI 툴에서는 이러한 접근은 조금 지양해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하고 그 기준을 세워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표로 돌아갑니다. 근본적으로 AI 혁신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고 직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의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보신 뭔가 기능 비교표에 대한 접근보다는 가치 설정에 대한 접근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직 그 담당자분들께서 그래도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목표 설정을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면 지금 예시처럼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아니면 사용을 예정인 주요 부서를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마다 아마 주요 업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반드시 식별하고 그 업무를 식별해서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에 영향을 주는 KPI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서마다 조직마다 KPI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KPI를 확인해서 코파일럿의 도입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잡을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이유가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미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도입이 잘 된 고객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코파일럿을 평가를 하십니다. 기능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도입을 준비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고민해서 정의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은 이걸 추진해줄 팀을 조직을 이제 구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저희가 뭐 국내외 불문하고 이제 AI의 그 채택이 잘 된, 랜딩이 잘 된 조직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AI 카운실 또는 위원회의 조직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 AI 카운실이 아니더라도 AI 아카데미, AI 러닝, AX 조직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이 조직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 세계사의 사례를 보시면 그 조직들도 모두 AX 조직들, 뭐 변화 추진팀, 조직 문화팀이 별도로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AI 툴을 도입할 때에는 이런 카운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변화도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AI 위원회는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하면요. 이 조직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로 필요한 게 이 네 가지 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지원팀입니다. 보통 IT 지원팀은 다들 사내에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AI 카운슬에 있는 IT 지원팀 같은 경우는 뭐 코파일럿을 비롯해서 GenAI 툴을 사용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기술적인 항목들, 보안, 특히 데이터 보안 쪽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도입 이후에는 사용자가 겪는 기술적인 이슈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변화관리팀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도 변화관리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의 업무 방식의 변화를 관리하는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직원들이 이 툴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잠깐 뛰어넘어서 챔피언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챔피언들은 얼리 어댑터 또는 뭐 엠베서더 등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집중 교육 또는 조금 더 심화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구성해서 조직별로 이제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챔피언 그룹을 반드시 모집할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 변화관리팀과 챔피언이 아직 없다라고 하시면 하루빨리 조직을 구성해서 아니면 TF팀 형태로라도 구성을 해서 AI 툴을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진의 스폰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좀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항목입니다. 새로운 솔루션 도입하기 쉽지 않고요. 더군다나 제네아이 툴, 뭐 코파일럿을 처음부터
막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의 업무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탑다운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야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장표를 이제 넣었는데 임원분들, 팀장님들 리더십의 역할은 결국 사람의 업무 습관 변화를 습관화하는 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임원분들 아니면 리더십 분들께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파일럿은 절대적으로 학습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요. 절대적인 학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툴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건지, 코파일럿은 뭐가 되고 안 되는 건지, 프롬프트라는 건 무엇이고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실제로 그 기본 기능을 알겠는데 내 업무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기능들을 다 학습해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코파일럿을 이제 각사에서 도입을 하시고 뭔가 지원이 없이 좀 흔히 뭐 방임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사용자 경험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보통의 사용자들은 뭐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한 번 정도 프롬프트를 입력해보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습니다. 뭐 시도해야 되는 그 업무 습관을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시도하지 않는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뭔가 따로 할애해서 이걸 학습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 학습을 할 시간을 조직에서 충분히 주셔야 그 직원들의 스킬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챔피언 육성입니다. 아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챔피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내에 챔피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은 선순환되기 마련입니다. 아까 뭐 학습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챔피언을 해달라, 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조금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그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도 그게 뭔가 내 일이 아닌 뭔가 부가적인 일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탑다운으로 뭔가 우리 전사적으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라.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뭐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밸류이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셔야만이 직원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생산성 딜레마입니다.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직에서 또는 조금 높으신 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10시간, 뭐 20시간을 아낀다라고 해서 그만큼 더 노는 거예요라고는 인식은 절대적으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거꾸로 직원들이 의미 없는 복사 붙여넣기, 뭐 수기로 자료를 취합하고 그러는 업무에 하루에 10분, 20분, 30분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고 또 만약에 약간의 뭐 AI 툴의 도움이 있다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업무를 이틀, 3일 동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AI 툴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뭐랄까요, 그 행동, 그 더 업무를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걸 너무 완전 네거티브하게 이 그동안 노는 거예요라는 그런 인식은 AI 툴을 도입하기 앞서서 절대적으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기에는 리더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임원진의 스폰서십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기술적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뭐 거듭 말씀드리죠. 코파일럿은 뭐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보안, 거버넌스, 뭐 규정 준수, 개인 정보에 대한 뭐 저희의 접근 방식을 토대로 안전하게 빌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내에서도 이제 조직에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거의 필수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트라 아이디를 기반으로 조직 내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사용자 계정으로 인증, 관리를 하시고 플랫폼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접근 정책을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KT에서도 거듭 말씀해 주셨죠. 문서 저장 관리를 원드라이브 또는 쉐어포인트로 해주셔야 합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만을 그 레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클라우드로 이제 문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뭐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아마 보안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고 계실 겁니다. 뭐 데이터 과잉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뭔가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나오면 안 되는 파일들이 뭔가
나타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마지막에 있는 퍼뷰의 DLP 또는 컴플라이언스 기능들을 통해서 민간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구성해서 사내 문서의 외부 유출 통제를 강력히 구성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상태로 제공을 드리곤 있지만 우리 조직 내에 이러한 항목들이 점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보안 정책은 모두 적용을 해서 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준비 단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도입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많이 문의 주시는 게 그래서 우린 누구한테 줘야 돼요, 라이선스를? 저희는 10,000명인데 사용자 조직이 10,000명인데 저희는 일단 100개로 시작하고 싶어요. 300개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공평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용자 그룹을 선정하는 거는 조직마다 다르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지켜본 결과 지금 왼쪽에 보이는 조직 내 필수 사용자와 오른쪽에 있는 자발적 참여 사용자를 골고루 섞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조금 극단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조직 같은 경우는 탑다운으로 조직 내 필수 사용자만 한번 할당을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관심이 없는 사용자 아니면 M365 업무를 하지 않는 사용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텀업으로 자발적 참여 사용자만 한번 저희가 할당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약간 AI 핫하니까 좀 한번 참여해봐야지, 체험해봐야지라는 느낌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어도 사전 테스트를 하는 상태에서는 그 테스트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업무에 이 툴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갖고 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 강제성 말고도 지금 다양한 직급도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조직은 임원분들에게만 할당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임원분들은 더 좋은 코파일럿이 많습니다. 휴먼 코파일럿이라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딱히 그 사용성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물론 임원분들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그래서 오히려 그 임원분들을 지원해주는 그 임원분들의 휴먼 코파일럿이 돼주시는 분들 그런 스태프 조직에 저희가 코파일럿을 할당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메일을 관리해주시는 비서분들 아니면 일정을 관리해주시는 분들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는 분들 대신 연설을 작성해주시는 분들에게 할당을 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 자발성 모두 조금은 골고루 섞어주시고 직책도 너무 임원에게만 할당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M365 업무를 많이 하는 그 실무진 위주로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파일럿 대상자 중에선 이제 챔피언을 선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챔피언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이 프로그램의 결국 궁극적인 주요 목적은 우리 조직 내에서 코파일럿의 얼리 어댑터이자 우수 사용자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코파일럿 전문가들이 다시 본인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서 코파일럿의 기술을 전파하고 그런 학습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어 학습, 동료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챔피언을 선발해서 챔피언을 육성해서 AI 툴을 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챔피언들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 팁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Q&A 채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팁 채널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후반부로 가서는 저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적재하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반드시 자산이 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형태인데 벌써 1000개 이상의 프롬프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나중엔 사용자 가이드가 됩니다. 저희가 코파일럿은 기능별로 사용자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시나리오별로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앱별로 프롬프트를 정리를 하고 그 팁이 결국에는 사용자 매뉴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런 프롬프트를 적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 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는 건데요. 코파일럿 변화 관리 같은 경우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 수도 없고 끝나면 안 되는 솔루션입니다. 조금 더 다른 솔루션 대비 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임원 레벨을 커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용자의 스킬업 교육, 그리고 챔피언 육성까지 꾸준한 변화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면 되냐라고 하면 제가 정말 엑기스만 오늘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코파일럿으로 실현하고 싶은 가치에 따라서 세션의 형태와 대상자를 선별해서 구성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뭐 첫 번째로 이제 기초 단계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환경 준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두 번째에 있는 개인 생산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킬을 습득하는 단계입니다. 코파일럿의 기본적인 뭐 대표적인 기능들, 또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를 연습하는 단계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된 거기서 뭐 잘 사용하는 챔피언 분들은 이제 업무 프로세스 생산성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단계이고요.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코파일럿의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이제 확대를 하시는 거죠. 전사적으로 우리 조직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방식에 영향을 주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 문의 챗봇 아니면 IT 헬프데스크와 같이 조직 전체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M365 코파일럿 또는 필요에 따라 커스텀 코파일럿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 사용자 교육인데요. 전체적으로 코파일럿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대표 기능에 대해 학습하는 세션입니다. 보통 이 교육들은 다들 진행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세요. 그것도 한 번만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동안 지켜보니 사용자에게 더 필요한 교육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작성 교육입니다. 코파일럿의 답변은 결국 프롬프트가 결정합니다. 초기 사용자들이 기초 사용자 교육만 수강한 이후에 내가 직접 사용해 보려니까 막상 잘 안 돼요라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조금 더 딥하게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피드백을 봤더니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코파일럿이 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일정을 확인해줘. 아니면 뭐 미팅을 잡아줘, 아니면 메일을 대신 보내줘와 같은 액션들은 아직은 코파일럿이 수행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할 수 있는 것,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프롬프트에 대한 디테일이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 문서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라고 이제 코파일럿한테 이 문서를 뭐 요약해줘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파일럿이 생각했을 때 중요 포인트를 기준으로 막 정리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별로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치 우리가 동료에게 업무 협조를 구하듯이 코파일럿에게도 명확한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해줘,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정리해줘와 같은 프롬프트를 개선해서 답변의 품질을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나리오 발굴 워크숍입니다. 사용자들은 뭐 우리의 프롬프트가 아니면 또는 이 기능이 내가 평소에 하는 업무랑 관련이 없으면 나중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까먹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쓸 일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코파일럿의 기능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다음 단계인 시나리오 발굴 워크숍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업무 또는 우리 부서가 하는 업무 또는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코파일럿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걸 다시 해당 부서에게 전파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워크숍을 하게 되면은 아마 몇 가지 좀 괜찮은 사례들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좀 뭐 필수는 아니고 권장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도출한 챔피언 그룹을 별도로 모아서 별도로 인터뷰를 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고 이 업무를 하는 누구나 쉽게 그 프롬프트를 쓸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리더십의 지원입니다. 만약에 팀장님이 막 이런 인터뷰에 참여하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거를 업무 외의 것으로 생각하고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참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이런 변화 관리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만이 좋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또 나와 있는데 아마 몇 가지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M365 코파일럿으로 자연스럽게 구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영역으로 코파일럿 플러그인 또는 커넥터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재경팀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은 셋 데이터라서 뭐 안 된다라든지 뭐 데이터 소스를 지정해서 거기에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M365 코파일럿 혼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커넥터를 사용해서 코파일럿이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풀을 넓히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코파일럿 커넥터, 예를 들어 지라라든지 서비스나우 등을 사용해서 다른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읽고 쓰실 수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 조직의 니즈에 맞게 커스텀 코파일럿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일럿 확장에 대한 부분은 제 바로 다음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워크숍은 결국 제 이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매일 업무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별 기능 교육보다는 시나리오 위주, 프롬프트 위주의 세션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에 변화 관리 세션을 고민하고 계시는 좀 담당자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3가지 워크숍은 반드시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측정이죠. 측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를 하느냐, 이 툴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이자 숙제일 텐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혁신은 기술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파일럿 AI 툴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솔루션의 효과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 비바의 도움을 받아서 가치 측정을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는 임직원 경험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코파일럿 대시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키노트에서도 잠깐 보셨을 텐데 코파일럿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 대비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지를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세 비바 대시보드 이미지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각 앱별로 사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앱별 조금 대표 기능들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카운트 아니면 몇 번의 액션을 했는지도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개인 단위가 아니라 조직 단위로도 그룹핑을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경팀, 뭐 HR팀 여러 조직별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상세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영향도, 임팩트비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시에 보면은 뭐 미팅이 하루에 몇 건의 뭐 요약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필요 없는 미팅에 몇 번 덜 들어갔는지도 나타납니다. 결국 코파일럿이 말하는 생산성 향상이 물론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뭔가 내가 늦게 들어갔을 때 요약해주고도 있지만 결국엔 내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는 미팅은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시간을 세이브하고 2시간을 세이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동 변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전후 그리고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조직, 사용하지 않는 조직, 코파일럿을 덜 활용하는 조직, 매우 잘 활용하는 조직군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비바 대시보드 아직 활성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오늘 바로 가서 한번 대시보드를 활성화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치를
상세하게 측정하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부서별 업무랑 KPI를 코파일럿 영향도와 연결 지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팀의 사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인사팀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전에는 어떻게 일을 했는데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이렇게 업무가 변화를 했다더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변화한 이 업무 방식이 HR팀의 실제 KPI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렇게 매핑을 하면서 가치 측정을 시작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다소 조금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코파일럿을 활용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발표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파일럿한테 내 프레젠테이션 초안을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PPT 코파일럿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M365 챗에서 그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런 툴들을 활용하셔도 더 좋은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목차랑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 내용들, 예시들을 넣어줘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코파일럿 도입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런 예시들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실제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도 찾아줘 라고 했을 때 우리 조직에 있는 다양한 파일들 중에서 저한테 관련 있는 파일들만 이렇게 리턴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에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숫자는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체감상 5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서 1시간이 절감됐다라고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준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구성을 짜고 스토리를 짜는 데 있어서 코파일럿이 아까 그 채팅에서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고요. 아까 관련 자료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제가 키워드로 파일 검색을 했겠지만 코파일럿 덕분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다양한 꿀 자료들이 저희 조직에 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이상의 파일 검색은 하지 않아서 시간을 절약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랑 또 효과 적용 같은 경우는 결국 파워포인트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모든 기능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은 알고 있겠죠. 그래서 코파일럿한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잘라야 돼, 전환을 어떻게 넣어야 돼, 아니면 앞서 보신 제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이 모든 이미지들은 사실 제가 달리 모델 그 MS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이미지를 찾아 헤맸었을 텐데 이제는 코파일럿에게 대신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모두 한 달 기준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총 7.7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한 건당 2, 30분 정도 절약하는 건데 얼마나 그게 될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했었는데요. 2, 30분이 모여서 8시간, 약 8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 8시간은 과연 또 얼만큼의 가치일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코파일럿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서 사용한 코파일럿 화면입니다. 그래서 분을 시간 단위로 바꾸는 것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도 코파일럿에게 다 시키고 있죠. 그리고 그 8시간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의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우리가 8시간 일하면 약 하루이기 때문에 1급이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78,8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약 8만 원이 된 거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코파일럿을 한 30불 약 4만 원이 되는 투자를 통해서 한 건의 업무만 해도 벌써 8만 원의 ROI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100%의 ROI가 나오고 모든 직원들이 다 잘 쓰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 잘 쓰게끔 모든 사람들이 100% ROI가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에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옆에서 활용 사례를 발굴해주고 같이 가이드를 만들어주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입을 하시기에 앞서서
충분한 프로젝트 추진팀은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임원진은 잘 리더십은 확보가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한 변화 관리를 통해서 모두 ROI 100% 이상의 나오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꾸준한 변화 관리의 성공 사례를 공유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국내 고객분들의 우수 사례를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앞에 분들 포함해서 이 세 가지 고객분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실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면 바로 그들이 생산성을 느끼는 포인트가 우리가 한 번의 프롬프트로 10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1시간이 1시간만 절약이 되어도 충분히 그 생산성에 효과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많은 분들이 AI 툴이 완전 이제 마법의 지팡이여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한 번에 만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대체해 주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뭐 코파일럿의 진정한 가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내가 귀찮아서 하기 싫었던 것들, 조금 번잡스러웠던 업무들, 아니면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더 절실히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코파일럿으로 10분을 아끼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